안녕하세요. 체질박사 건강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슬퍼하는.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께서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어도, 형제자매들을 보셨어도, 직장 생활을 하셨어도, 똑같이 태어나고 자란 가족들조차도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체질별 성격과 기질의 차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시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상의학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한의학자인 이재마 선생님께서 창안하신 의학이에요.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과 생활법을 제시하는 거죠.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체질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말 지혜로운 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성격과 기질 면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체질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성격인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우리 남편이 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알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체질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체질도 파악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해와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체질의 성격과 기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인부터 시작할까요?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0.1% 정도로 매우 드문 체질이에요. 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 중에는 태양인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매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면이 강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요. 태양인의 가장 큰 특징은 외향적이면서도 독립적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이 뛰어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서가려는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 표현도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이에요. 기쁠 때는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기뻐하고 화가 날 때도 숨기지 않고 표현해요. 이런 솔직함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도 해요. 다음으로 태음인을 살펴볼까요? 태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체질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체질이죠. 태음인의 성격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여러 번 검토한 후에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적고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신 분들 중에는 태음인이 많을 거예요. 태음인은 인내심이 매우 강해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요. 하지만 반대로 변화를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감정 표현은 내성적인 편이에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매우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요. 소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해요.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라는 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성격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소양이는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기쁠 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슬플 때는 땅 밑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회복력이 빨라서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이런 특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소양인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양인은 즉흥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나요. 계획보다는 직감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순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하지만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해요. 소음인의 성격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경우가 많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요. 소음인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물의 질은 매우 높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내향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풍부한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 기억하는 편이고, 감정의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각 체질별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체질에 따라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당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는 새로운 곳이네. 뭐가 맛있을까? 라고 하면서 메뉴판을 보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주문해요.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태음이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맛일까? 가격은 적당한가? 라고 신중하게 고민해요. 후기나 평점이 있으면 꼼꼼히 읽어보고 가족들 입맛에 맞을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주문하죠.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소양이는 배고파. 빨리 뭐든 주문하자. 라고 하면서 직감적으로 맛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메뉴 설명을 자세히 읽기보다는 사진을 보고 즉석에서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소음이는 여기 분위기가 어떨까? 너무 시끄럽진 않을까? 라고 먼저 환경을 살펴봐요. 메뉴를 고를 때도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서 이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질까? 라고 걱정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날 때의 반응도 체질별로 완전히 달라요. 태양이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요.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태음이는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세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소양이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많이 상해요. 정말 억울하다. 라고 감정이 올라오지만 금세 그래도 다음엔 더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바꿔요. 감정의 변화가 빠르고 회복력도 강한 편이에요. 소음이는 겉으로는 네, 죄송합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아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법도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나요. 태양이는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금세 실증을 내거나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태음이는 건강에 대해서도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해요.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요. 한 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속하는 편이에요. 소양이는 재미있는 운동을 좋아해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운동을 선호하고
경쟁 요소가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해요. 하지만 흥미를 잃으면 쉽게 그만두기도 해요. 소음이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운동해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가나 산책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각 체질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태양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 라고 격려해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죠. 태음인 부모님은 자녀들의 안전과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소양인 부모님은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좋아해요.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속상할 때는 함께 속상해해요. 자녀들의 감정에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에요. 소음인 부모님은 자녀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해요.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돈 관리에 대한 태도도 체질별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요. 태양이는 투자나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을 좋아해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태음이는 저축과 안전한 투자를 선호해요. 차근차근 모아야지라고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해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상품을 좋아하고 위험한 투자는 피하는 편이에요. 소양이는 즉흥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예쁘다. 사자. 라고 하면서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면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은 오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소음이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요. 이거 정말 필요한가? 라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구매를 결정해요. 가격 비교도 꼼꼼히 하고 할인 정보도 열심히 찾아봐요. 절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면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4가지 체질별 성격과 기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실 때, 아, 저분은 태음인이구나. 우리 남편은 소양인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우리 세대분들에게는 이런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라고 답답해 하셨던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셨잖아요. 체질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태음인인 남편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답답해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체질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세요. 소양인인 자녀가 감정 기복이 있는 것도 그런 성격이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또한 자신의 체질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신중할까? 라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내 체질의 특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각 체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태양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태음인의 신중함과 끈기, 소양인의 활동력과 사교성, 소음인의 섬세함과 예술적 감수성. 모두 소중한 특성들이에요. 자신의 장점은 더욱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건강 관리를 할 때도 이런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태양인은 상체 운동을, 태음인은 하체 운동을, 소양인은 신장 기능을, 소음인은 소화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하시면 좋아요. 음식도 체질에 맞는 것을 드시고 생활 패턴도 체질에 맞게 조절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체질을 고려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태음인과 대화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고, 소양인과는 활기차게 대화하시고, 소음인과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체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체질적 특성도 있지만 환경과 교육, 경험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체질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고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해요. 또한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정확히 알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겉으로 보이는 특성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한의원에서 체질 진단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요. 사상의학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각 체질별 건강관리법, 체질에 맞는 음식, 체질별 운동법 등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체질에 맞는 생활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